다음 질문으로 두 소장님의 경력들을 보니까 뭐 한국, 미국, 일본, 스위스 이런 여러 국가에서 혹은 어떤 다국적 국가 혹은 어떤 다양한 대륙에서 이렇게 건축 경험을 하셨는데 그때의 경험들은 어땠는지랑 혹은 지금의 사무소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일을 했었고 유학 가기 전에 근데 미국에서 이제 졸업하고 시저펠리라는 회사에 다녔었어요. 시저펠리 건축가분이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때 느낌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시저펠리도 사실은 미국에서는 좀 코퍼레이트에 가까운 대형 회사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전에는 또 SOM에서도 잠깐 일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 그 코퍼레이트 경험도 사실은 한국에 있는 좀 큰 회사들 경험이랑 제가 오래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있는 회사 좀 다르긴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뭐랄까 여기는 코퍼레이트이긴 하지만 좀 디자인 스튜디오처럼 운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직원들이 같이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니까 좀 부분으로 많이 일이 나누어지긴 하지만 좀 팀별로 핀업해서 뭐 얘기를 하거나 뭐 모형 놓고 디자인 뭐 이렇게 그 토론 같은 거 하고 좀 그런 시간도 많았고 좀 학교랑 많이 다르지 않네 이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약간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는 뭔가 좀 뭐 허가 도서라든지 이런 도면 챙기는 일이 되게 메인이었던 것 같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러니까 어느 나라 그러니까 국가별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회사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뭔가 문화나 거기 있는 건축가분의 어떤 그 비전이나 뭐 스타일이나 방식에 따라서 그 방법은 그냥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국가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거기서 저희가 어느 회사를 사는지에 대한 영향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가령 일본은 사나에 사실 잠깐 있었는데 그때 사나를 좋아해서 왔던 굉장히 많은 외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하면 사실 사나의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영어를 쓰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그냥 그 일본에 있는 사나 아틀리에의 그 어떤 느낌으로 굉장히 설계를 많이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헤르조그는 스위스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 또한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 인원도 그때 규모가 훨씬 더 커졌었고 근데 정말 다양한 연차에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교육 또는 실무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회사에서 그때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맞는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일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때 회사 전체 이메일을 딱 돌린다거나 하면 답이 굉장히 잘 오기도 하고 그냥 옆 팀에 있는 누군가와 얘기하다 보면 너네 정말 요즘 정말 재밌는 거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뭔가 전 세계에 있는 건축적 열정 같은 것들이 모여있는 어떤 싱크탱크 같은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게 그때는 사실 힘들다는 거에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아직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근데 저희 회사는 1차적으로는 뭐 저희가 국적까지 지금 당장 늘릴 수는 없지만 조금 다양한 연차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회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사무실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한 분씩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이런 게 어쨌든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10년이 됐지만 저희의 첫 10년이고 앞으로도 또 첫 15년, 첫 20년이 될 텐데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이 건물 쿼드하고 이럴 때만 해도 설계 프로젝트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누가 집 안 짓나 막 이 생각만 되게 많이 하다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쿼드 끝내고 이제 좀 프로젝트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되게 많은 욕심이 나더라고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최대한 많이 하고 싶었는데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이제 한정된 인원이랑 이 시간 사이에서 저희가 이상으로 삼는 그 높은 문제 그런 거에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한 몇 년 전일 것 같은데 이제 그 시기에 우리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하는 건 우리한테 좀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작하자 좀 그렇게.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천천한 페이스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뭔가 정성을 쏟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단계를 조금 지나고 나서 지금은 조금 더 활발하고 왕성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남소장이 한번 얘기하긴 했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진일보를 매번 하고 싶다 이기도 하고 아까 저도 그래도 즐겁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안 해본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진일보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그 생각이 묘하게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이루고자 하는 건축의 본질적 측면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발주처랑 어떤 상의를 하다 보면 일선에서 그런 얘기 할 때 이 방이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저렇게 쓰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꿉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이 벽이 뭐 이렇지 않아야 될 수도 있다 혹은 뭐 여기에 작품을 걸어야 되니까 벽이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의 모든 부분에 대한 통제권에서 저희가 다 집착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건축가로서 하나의 건물을 만든다는 거는 글을 쓰듯이 건축을 써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바꿀 수 없는 것, 정말로 이것은 집착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자꾸 타협하려고 할 때도 있고 내가 집착해야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헷갈려 할 때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대할 때 조금 더 명확한 생각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잘 정리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뭐 법규도 있고 뭐 기능도 있고 시간도 있고 뭐 비용도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자꾸 희석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저희의 좀 고민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어쩌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조금 마이너한 혹은 뭐 그런 질문들인데요. 혹시 두 분은 건축 이외의 관심사가 있거나 혹은 다른 뭐 흥미거리 혹은 취미가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좀 저희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저한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소연님은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저도 아이들 케어하는 남 소장님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 다른 취미거리를 그러니까 남 소장이 일할 때 말고는 육아에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뭐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되게 치열한 삶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 아이를 키우는데도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 저는 이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남 소장도 끌고 가서 아침에 운동을 하려고 네,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요즘에 사실 제가 뭐 운동 같은 거 전혀 못 하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그냥 그 하는 운동들을 그냥 하는 것들 그거를 내가 일주일에 몇 번 할 수 있는가 이런 거 나의 나태함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거에 되게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거나 좀 건강 관리를 하시려고 요즘 많이 생각을 하시는 편이군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김남건축이 좀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은 어떤지 또 좀 궁금합니다.
그게 그냥 두 가지 방향의 작업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하나는 건축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해볼 수 있는 다양한 고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것들은 주로 프로젝트를 조금 더 다양한 종류의 것을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들이 크게는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더는 그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를 답습하지 않고 조금 다른 주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앞에 부분 이렇게 작품 설명한 거랑 이어져서 이 이야기가 되게 좀 진정성 있게 좀 네. 전달될 것 같아요. 제가 제 3자로서 듣기에. 네. 2004년을 좀 마무리하면서 좀 각자가 바라고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은 2025년이 이제 다가오는 시점에서 또 2025년에는 좀 어떤 일들을 좀 이루고 싶은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2025년에 저희가 지금 되게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가 준공이 계획은 되어 있어요. 지금 공사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긴 하지만 그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게 가장 큰 바람이고 그때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사람이 이렇게 바라면 또 말하면 또 이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소연님께서 그런 걸 굉장히 약간 뭔가 되게 많이 바라시기도 하고 또 계속 이 말씀도 하시는 것 같아서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건축공감 인터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께 좀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건축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전문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주변에서 눈만 돌리면 보이는 게 건물이기도 하고 관심을 갖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빠져들 수도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걸 만든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들 좀 궁금해 봐 주셨으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건축공감 이번 김남건축의 김진유 나무진 건축가님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